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플러스 진석군입니다. 드디어 출산 준비물 리스트 3부 수유용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다 똑같은 아기는 없고 진짜 첫째, 둘째 다르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게 출산용품이기 때문에 수유용품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석군이 봤을 때는 이렇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팁들이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진석군과 함께 출산 준비 마스터 하기 위한 3부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유용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젖병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젖병 마스터 영상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젖병은 다양성도 많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젖병 마스터하기 저희 3부작편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심플하게 분유로 이제 아기를 먹이는 건지 모유로 끝까지 가는 건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4개 이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젖병편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젖병은 한 번 구매하고 쭉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간에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신생아일 때는 유리젖병 너무나 좋고 사이즈가 작은 젖병으로 해주시다가 두 번째 바꿔줄 때는 나중에 빨대컵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젖병과 젖꼭지에 관한 부분은 젖병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놀이개 젖꼭지. 근데 이것도 일단은 제가 2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 세척을 하고 있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서 여유만 되신다면 2개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젖병 집게. 집게가 왜 필요하나요, 진석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시니까 주로 열탕 소독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젖병 세정을 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하더라도 다른 걸 만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척을 하거나 이럴 때도 집게를 좀 자주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특히 젖병 소독기에서 꺼낼 때 메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젖병 소독기에 넣어놓고 나서 다른 거 막 하다가 이렇게 꺼냈는데 뭐 이렇게 젖병 부분 이렇게 짚거나 젖꼭지 부분 이렇게 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열탕 소독을 할 때 빨래 집게나 다른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집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젖병 집게가 끝부분 고무 처리를 돼 있고 안 미끄러지게, 특히 이런 젖꼭지 같은 작은 것들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유용품은 아니지만 위생용품으로 젖병 솔 있으면 좋습니다. 젖병 솔 같은 경우도 솔 두꺼운 솔이 있고 그 젖꼭지 부분 닿는 이렇게 쬐까만 칫솔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젖병 건조대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젖병 건조대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봐주시면 어떤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젖병 소독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젖병 소독기가 계속 넣어놓거나 이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젖병 소독기에 주구장창 넣어놓는 게 아니라 빼서 젖병 건조대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분유! 근데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선 저는 분유 추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고요. 분유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마다 너무 다르고 대부분 분유 같은 경우는 조리원에서 기본적으로 좀 제공해주거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보다가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분유는 절대로 어떤 특정 브랜드를 대량 구매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분유 케이스입니다.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진석군은 추천을 드립니다. 위생적으로 분유를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분유들이 대부분 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유 케이스에 딱 담아 두시게 되면은 그걸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눈금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유 케이스가 작게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되, 혹시 친정이나 시댁이나 뭐 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자주자주 돌아다녀야 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분유를 이렇게 덜어내거나 워킹맘, 좀 남편분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의 최근에 분유 먹는 양이나 이걸 잘 모른다 하면은 분유 케이스에 이렇게 정리해서 담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게 바로 보온병입니다. 보온병 역시 자주 돌아다니시는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분유를 타놓은 채로 다니면은 당연히 온도가 식고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보온병과 분유 가루를 따로 챙겨 두셨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약간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저귀 가방. 일단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아는 패션 브랜드, 가방이다 보니까 좀 명품 브랜드로 구매하는 것도 약간 유행 아닌 유행? 출산 선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걸 선물해주는 문화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들은 거는 딱 두 브랜드예요. 루이비통하고 고야드인데 어떤 스타일 가방이냐면 긴 가방끈에 그냥 큰 가방 있죠. 장바구니처럼 생긴 거. 그런 스타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챙기고 다닐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입구가 크고 주머니 많고 넓으면 좋습니다. 애기용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저귀 가방은 공간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온을 위한 부분이 따로 있고 사용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걸 보관하는 다른 지퍼 부분도 있고 공간 분리가 착착착착 잘 되어 있는 가방들이 많아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저귀 가방은 정말 취향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젖병 소독기. 10년 전까지는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물건이었는데 진석군은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고 요즘은 그냥 젖병 소독기 웬만하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 넣어봤고요. 젖병 소독기가 절대로 젖병만 소독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다른 병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아이의 빨대컵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도 소독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 나중에 쓸 때는 어른들이 쓰는 그냥 컵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가전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젖병 소독기 편은 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유포트와 분유 제조기. 요것도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석군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유포트와 분유 제조기는 있으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분유포트 같은 경우는 분유의 온도 유지나 이런 거에서도 좋고 분유 제조기는 저희가 리뷰를 한 게 있죠. 조금 더 정말 육아에 있어서 편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유축기.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거나 외출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축기를 통해서 모유 저장팩에 유축을 해 놓으시고 아이한테 나중에 주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 두 번째로 모유를 좀 더 잘 순환시켜 주게 하거나 좀 더 모유 양을 늘릴 때도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유축기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편이니까 유축기하고 파생돼서 나오는 게 바로바로 모유 저장팩이죠. 모유 저장팩은 부모님의 모유 양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용량이라던가 이런 눈금이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잘 비교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유 쿠션. 수유 쿠션이 뭐냐면 저희가 아기를 수유를 할 때 이렇게 안아서 하죠. 팔이 진짜 엄청 아파요. 처음에 아기가 한 4, 5kg, 6kg 이럴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기의 사이즈를 벗어나는데 이게 안겨서 이렇게 먹는다? 이러면 너무 팔 아프거든요. 사실 6kg만 돼도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는 쿠션이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먹이는 거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수유 방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본인 체형에 맞게 누워서 아기를 수유를 해줄 수 있는 수유 방석 같은 것도 있고 수유 의자도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런 물건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수유 패드 가장 메인으로 쓰는 이유가 모유가 돌기 시작하면서 모유가 저절로 나오거나 모유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유가 진짜 많이 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라던가 옷이 젖을 정도로 모유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 안에나 가슴 부분에 부착해 놓는 패드를 말합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 반대쪽 가슴에서 모유 사출이라고 해요. 사출 반사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아기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면 반대쪽에서도 이제 모유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모유 양이나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나 이런 걸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유 세트라는 걸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절대 대량 구매는 하지 마시고 사용을 해보시면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출산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죠. 유두보호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두보호기는 사용하는 이유가 또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아기가 너무 빠는 힘이 강하거나 살이 좀 아파서 유두 부분에다가 대놓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시거나 수유하시는 젖꼭지 모양이 아기가 조금 빨기 어렵게 돼 있거나 혹은 아기가 잘 못 빠는 경우 보조로서 해주는 수유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생긴 가슴의 체형이나 이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리원 동기분들이라던가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추천을 받으시기를. 그 다음 수유등, 무드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쉽게 수유등은 일반적인 무드등과 뭐가 다르냐면 밝기 조절이 다양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타이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수면 패턴이 잘 안 잡힌 경우거나 꼭 새벽에 이제 아기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여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을 켜서 먹이게 되면 아기 눈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수유등만 틀어놓고 하는 게 좋고 애기가 또 금방 잠들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유등을 써주시면 좋고요. 수유등이 은근히 오래 씁니다.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냥 쭉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좀 아이들 수면 교육을 할 때도 수면등으로 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 커가지고 다 같이 동화책 읽어줄 때 수유등 켜놓고 잘 시간임을 인지시켜주는 용도로 교육적인 용도로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수유등은 본인 취향에 맞게 잘 감안하셔서 고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역류방지 쿠션. 역류방지 쿠션도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있어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아기는 딱 평평한 데 누워있으면 위가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토합니다. 바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역류방지 쿠션이 비대칭으로 돼 있어요. 남들보다 더 토를 하거나 트름을 잘 못하는 애기입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역류방지 쿠션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역류방지 쿠션도 추천드리고 역류방지 쿠션도 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 감안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말랑하니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유등인데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유등은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할 때 이거를 약간 이렇게 씁니다. 정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기 조절이 혹시 가능하거나 타이머가 있거나 그리고 무소음으로 돼 있는 거, 소음이 굉장히 적은 걸로 해주시는 게 수유등 컨셉에는 가장 맞겠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산 준비물 리스트 3부 수유용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수유용품 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성실히 저희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부 발육용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전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발육용품 4부 편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